프로젝트는 존재합니다. 연구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이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노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차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산파울루 해안과 역사적으로 덜 통합된 내륙 지역 사이에서 브라질에서 가장 야심찬 철도 운송 제안 중 하나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연결하고 흐름을 재조정하며 브라질에서 철도 운송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고안된 철도 회랑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아직 유지관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부분인 쿠리치바까지의 연결 가능성은 아직 계획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구체화된 부분과 아직은 전망에 불과한 부분으로 나뉘어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이 실제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일 뿐인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몇 분만 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철도가 왜 단순한 연결, 그 이상인지 이해해보세요. 컴퍼니아 폴리스타드 트랜스메트로폴리타노스, 즉 CPTM이 제안한 철도 프로젝트는 바이샤다 산티스타와 발레 도시베이라를 연결합니다. 산토스와 아주 가까우며 상 비센치, 프라이아 그란지, 몽가과, 이타냐행, 페루이비, 헤지스트로, 그리고 카자치와 같은 도시들을 따라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약 223.6km의 연장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13개 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한 철도 노선 그 이상으로 이 노선은 역사적인 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비활성화된 구간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제안의 특징을 정의합니다. 철도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재활용과 현대화를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철도 구간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은 브라질 최대이자 라틴 아메리카 주요 항구 중 하나를 주내 가장 덜 개발된 지역과 연결하는 더 큰 맥락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치화 제안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연결이 그렇게나 의미가 있다면 언제 이 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철도 운송은 상파울루의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산토스 카자치 노선을 이루는 구간은 과거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물 운송부터 지역 및 관광 서비스까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철도망은 우선순위를 잃었습니다. 도로 교통의 확장과 철도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족이 맞물리면서 여러 구간이 방치되었고 주내의 이동 논리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산토스 항구의 경제적 영향 아래 바이샤다 산티스타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한 반면 히베이라 계곡은 더 고립된 채 인프라,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단절은 물류, 사회, 경제적 병록 현상으로 변해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렸으며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단순히 철도 부재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모델의 부재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산토스 카샤치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별개의 새 사업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버려진 논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는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철도를 사용하지 않게 된 시스템이 문제였죠. 하지만 이런 진단을 실제 공사로 이어지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실현될 예정일까요? 이미 계약된 대형 사업들과 달리 산토스 카샤치 철도 연결 사업은 아직 기능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기술적 심층 분석, 기관의 검증, 그리고 향후 모델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비 추정치와 실행 기준 정의가 남아있는 성숙해가는 단계의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파울루 철도 인프라의 재활성화와 확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인 에스피노스 드릴리오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CPTM이 기술적 구조화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철도 인프라 구축이라는 강한 요소와 함께 기존 구간의 분석 및 잠재적 재활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부 구간에서 광범위한 수용의 필요성을 줄이고 환경 영향의 일부를 제한하며 완전히 처음부터 건설되는 철도와 비교할 때 구축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실행이 간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구간과 재활용 가능한 구간의 통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활성화, 점유, 도시 간섭, 그리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는 회랑을 다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 국가교통인프라 부서인 데니트 기준에 근거한 기술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선, 지제, 지반공학, 수문학, 배수, 토공, 그리고 철도 상부 구조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토목 기반 외에도 이 제안은 중요한 운영 기준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1600mm의 광계를 채택해야 하며 중속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16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하중도 호환 가능하도록 고려되었으며 화물 운행을 통해 승객과 화물이 동일한 인프라를 공유하는 혼합 운행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설계는 축의 물류 범위를 확장하고 운영상의 요구사항을 증가시킵니다. 이 개선에는 운행 시간대, 신호 체계, 열차 교행, 선로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그리고 전 구간의 열차 운행 관제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노선 결정 방법론에 있습니다. 애널리틱 하이 워크 프로세스, 즉 AHP라고도 알려진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다기준 분석 도구로 기술적, 환경적, 운영적, 경제적 요소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 과정이 더 합리적이 됩니다. 결정이 즉각적인 최소 비용뿐 아니라 도시적 영향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노선은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노선은 설계, 비용, 시행 위험, 그리고 향후 확장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민감한 지역, 도심 횡단, 그리고 실행이 더 복잡한 지점들과의 충돌도 미리 예측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는 교량, 고가도로, 입체 교차로와 같은 이른바 특수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행시설 설치, 통신, 신호, 운행 관제 시스템 구축도 더해집니다. 이는 다중 서비스가 가능한 노선에서 안전, 규칙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쿠리치바까지 연장할 가능성입니다. 이 구간은 기존 인프라의 재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구간과 결합된 산토스 카자티 축과는 달리 그레이필드로 분류될 것입니다. 즉, 완전히 처음부터 건설해야 하며 새로운 연구, 새로운 인허가,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도전이 요구됩니다. 현재 이 연장은 장기 계획의 일부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산토스와 카자치 사이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독립사업 구간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이 차이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산토스, 카자치 철도 프로젝트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기술적인 수치를 현실적인 비교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약 223.6km에 달하는 이 연결은 실제로 마투그로스주의 구이아바와 혼도노폴리스 도시 간의 도로 거리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살펴볼 때 이 사업의 규모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비 추정에 따르면 비용은 약 190억 헤알에서 210억 헤알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면 이 금액은 대당 평균 7만 5천 헤알의 가격을 기준으로 25만 대에서 28만 대의 보급형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시교통의 영역을 고려하면 이 비교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도시 지하철의 복잡한 구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비용이 킬로미터당 10억 헤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파울루 지하철 노란색 4호선처럼 같은 금액으로 19, 21km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파울루 대도시권에 있는 110.9km 철도 노선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철도망은 약 29,000km에 달합니다. 이것은 산토스카 자치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전체 브라질 철도망의 약 1%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교는 그 기능에 있습니다. 집중되고 포화된 도로 중심 모델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통합된 철도 시스템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모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넘어 기술 시스템이 됩니다. 모델에 간단히 통합되면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물류역학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흐름을 재분배하고 오랜 병목 현상을 줄임으로써 철도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며 운송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역은 이동성 그 이상입니다. 이 영역은 운영 비용, 생산 체인의 경쟁력, 그리고 지역 간 경제 통합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이 회랑은 더 넓은 물류 연결망의 논리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향후 확장의 기반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남부 지역과의 연결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효과는 연구의 완료, 재정적 실현 가능성,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결, 그리고 제안의 실제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여전히 공허한 해결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논리도 타당합니다. 잠재력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산토스카 자치철도는 브라질 철도 운송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더 큰 도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단순히 한 철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산토스에서 카자치까지, 그리고 모든 다른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아마도 쿠리치바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산토스에서 쿠리치바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